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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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홍윤의 친구, 특수교사 권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특수교사.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도 쓰시고 강연도 진짜 많이 하시고 선생님의 선생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말 멋진 특수교사 선생님이세요. 이것도 거절할 거야? 네. 일단 받을게요. 이런 사람이 장애인 친구 되기 좋지 하는 그런 걸 진짜 다 갖춘 사람이 착하고요. 힘이 세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지? 형 지체장애인이랑 별로 있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많지. 나는 들고 나르고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덕이 형은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무에타이 자격증도 있잖아요. 자격증 없어. 그냥 혼자 한 거야? 격투기는 오래 했어요. 10몇 년 이렇게 했었는데 강화하려고. 맞아요. 형은 잘 맞으려고. 학교 선생님이 맞을 일이 많으세요? 학교는 뭐 그런 이제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가급적 아프지 않게 맞으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격투기 학원 다니시는 분은 잘 때리려고 많이 훈련을 하시는데. 네. 우리는 때리면 이제 잘리니까. 네, 이거.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걸 이제 못하게 됐을 때 상황이 벌어지면 그 아이의 리치를 계산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여러분 리치는 팔길입니다. 팔길이. 팔길이에요. 아이가 오는 만큼 이제 뒤로 가고. 그렇게. 자,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형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발달 장애인이랑 있으면 나 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야? 나 뭐 깨무는 거 아니야?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 내가 밖에 다니니까.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견을 가지지 마. 근데 용덕 선생님은 왜 무에타이까지 배우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맞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 당사자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줘서 그러한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면 좋은데, 특수교사 혼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하니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해달라는 요구 조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한 20년 동안 조금 변하긴 했지만 앞으로 진짜요? 조금 더 많이 좋아져야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뭐 힘든 상황이나 슬픈 일들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형 말한 게 법적 인원이 6명인데 이게 6명을 선생님 한 명이 케어를 하는 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한 번에 나 때 막 30명 뭐 50명도 있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한 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짜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더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명당. 그래서 이렇게 법적 인원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 근데 그게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장애아동 한 명당 학교 선생님 한 명이 무조건 매칭이 돼서 그렇게 1대1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게 진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방법일 것 같은데. 특수학급이 따로 있고 특수교사가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어떤 곳은 이제 완전 통합처럼 이제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이 학급에 들어가 있고, 거기 이제 한 명의 특수교사나 뭐 또는 일반 교사가 붙어 가지고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게 사실은 맞죠.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게 특수반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실제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는 또 그러니까 학업이 너무 중요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 방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사실은 있는 거지만, 모든 게 이제 애들이 고1, 고2, 고3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뭐 자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수업 방해라고 불리는 행동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얘는 뭐 특수학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일반 선생님들조차도 왜 여기보다 진짜? 특수학교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근데 할 수 있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발달장애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뒤에 뭘 많이 하려고 하는지? 그 한 5, 6년 전 정도부터는 이제 대학을 이제 실제로 많이 가기 시작을 했었고,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뭐 학과나 대학들, 그런 학과 얘기해도 돼요? 나사렛 대학교, 뭐 대구대학교, 안산대학교 뭐 이런 곳들은 있죠. 발달장애 친구들한테 처음에는 네가 뭐 대학 가서 뭘 배우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님들도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내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아이한테 대학 생활이 필요할 수도 있지 라고, 내 아이가 원하니까 대학에 보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 경제 상황이 좋은 지역부터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강동, 송파 이쪽에서 이제 많이 갔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받아놓고 이제 그치. 그러니까 등록금 셔틀 그냥.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제자를 만났는데, 걔는 이제 일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간 거예요. 근데 걔가 특수교육 대상 전형이나 이런 걸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 그냥 가서 이제 배우다 보니
남들 친구들처럼 똑같이 출석 다 하고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출석도 더 잘하고 과제도 다 내고 뭐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지만 뭐 팀플도 다 하고 시험도 다 쳐. 시험은 좀 못 칠 수 있겠지만 공부도 다 해요. 근데 F를 맞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막 힘듦. 대학교들 요즘 되게 힘들잖아. 지역에 있는 학교들 점점 학생들 안 오고 이러니까. 근데 장애 학생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아 우리 학교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장애 학생들 좀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단 그냥 받아 놓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줘. 아까 형 말한 대로 오레프야 오레프. 대학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들이 있으니 맞아요. 그곳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해서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쵸. 대학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 그러니까 행정직 중에 누군가에게 그냥 이렇게 명패를 주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발달장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맡게 되니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게 얘네들이 왜 대학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전에 통합교육 처음 시작해서 애들이 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이제 통합교육이 시작이 된 거고 대학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연구를 하고 이 전공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해서 학문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냥 의무교육이 아니라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건데 공부를 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대학에 가야 된다? 왜 얘들을 대학에 따로 전형까지 만들어서 받아야 되냐? 근데 뭐 자기들이 받았잖아. 자기들이 대학 살려고. 그럼 네.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그 뒷일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고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공부를 하기 힘들지. 근데 공부를 그 아이 수준 그 상황에서 능력 안에서 뭔가 할 수 있게 대학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 대학교 안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다. 문헌정보학과가 사서를 이제 양성해내는 곳인데 우리 친구들 중에 도서관에 사서보조로 취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사서보조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을 짜고 그 문헌정보학과를 졸업을 했어. 그러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사서보조를 뽑을 때 문헌정보학과 졸업한 아이를 우선 채용한다든지 월급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직 없다. 그냥 받아놓고 공간에서 그냥 수업하게 하고 어떤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 교수적 수정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별다른 건 없고 시험 시간을 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보통 시각장애인이나 팔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많이 받는 서비스인 건데 발달장애 학생들은 문제를 네. 똑같이 어렵게 내놓고 그걸 시간을 더 준다고 뭘 더 쓰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근데 대학 가서 공부를 잘 못하겠지만 사회적인 이제 사회성이나 친구들이나 만나고 하면서 또 많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거나 머리도 물론 발전했겠지. 사회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성장은 하고 있어. 그 대학 생활은 아이가 원한다면 나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형 이게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랄까 학부모님들한테도 치인다고 표현을 해도 되려나? 좀 이렇게 맞아. 나는 부모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아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거기 같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부모와 나다 교사 특수교사인데 이렇게 부모와 특수교사가 이렇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교사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가 부모가 자꾸 부모랑 다툼이 생기면 누가 배에서 내리겠느냐. 사실은 교사가 내리거든요. 부모는 아이를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부모와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내가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되면 나도 사실 마음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를 하되 좀 예의 바르고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항상 그 얘기는 해요. 지금 요즘 너무 퇴직도 많이 하시고 이직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많이 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냥 교육이 단지 서비스처럼 여겨지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교사들은 더 위축되고 해야 될 것들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런 교육들도 못 하게 되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도전적 행동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와 이렇게 몸싸움 같은 게 만약에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면 예전에는 당연히 했지.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문제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교사들, 퇴직까지 가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하면 빨리 잘려 막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특수교사 선생님들께도 뭔가 당부 얘기 조금 즐거움을 찾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상황상 특수교육 환경이 어렵고 특수교육이 뭐가 어려워 다 막 부정적인 말들만 있는데 사실은 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지내면 좀 더 행복한
그런 교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외국 사례들도 공부를 해서 외국에서 완전 통합으로 선생님 한 명당 아이 한 명당 선생님 한 명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6대1, 7대1인데 이런 차이들을 알 수 있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